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천영입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굉장히 좋았죠?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 특히 나스닥이 1.4%나 상승을 했는데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애플과 아마존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두 기업 모두 시장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고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을 한 거죠. 우선 애플 먼저 살펴보면은 매출과 EPS는 시장 기대치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정도였습니다. 다만 매출은 시장 기대치를 약간 못 미쳤는데 이거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애플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매출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블룸버그에서 이전에 뉴스를 내보낸 적이 있었듯이 칩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폰의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로도 확인이 됐는데요. 아이폰은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이 47% 증가하긴 했지만 이거는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 9월 분기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지 않았고 연말 분기에 출시가 됐었잖아요. 그걸로 인한 영향이고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애플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아이폰인 게 맞죠.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런 아이폰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고 그 외 맥이나 웨어러블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칩 부족으로 인한 공급 부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일단 시장이 가장 실망한 포인트였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애플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될 서비스 부분의 성장은 나름대로 견실했다는 겁니다. 서비스 부분 매출은 시장 기대치를 비트했고 애플 뮤직, 애플 아케이드, 애플 뉴스, 애플 TV 등의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수가 최근 5년 동안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비스 매출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드웨어 매출보다 마진이 높죠. 왜냐면 하드웨어는 만들기 위해서 제조 원가가 들어가지만 서비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가입자가 늘면 늘수록 마진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애플의 수익성에서 서비스 비즈니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고요. 그런 서비스 비즈니스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분명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애플은 팬데믹 이후 한 번도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이번에 팀 쿡은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다음 분기에 전년 대비 견고한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는 약간 두루뭉실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아웃룩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구체적인 가이던스는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진 않았고 결국 이날 애플은 2.5% 상승을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3.5% 하락하면서 장중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존은 우선 매출은 그렇게 시장 기대치와 차이가 나지 않는데 EPS가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못 미친 어닝 미스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공급망 문제였고요. 매출 역시 사실 이제 것에 비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된 15% 정도의 성장밖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별로 안 좋았는데요. 매출이 1,300억 달러에서 1,40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건 시장 기대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새로운 CEO인 앤디 제시는 현재 아마존이 노동력 부족, 인건비 증가, 그리고 공급망 문제, 화물 및 운송 비용 증가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도 안 좋았는데 가이던스까지 안 좋았으니 당연히 시장 반응이 좋을 리가 없겠죠. 아마존은 지난 분기에도 실적 발표를 하고 급락을 했는데 아마 이번 분기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중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1.5%가 올랐는데 애프터마켓에서 4%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할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전 박스권의 최하단 부근인 2,900달러 근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일단 이번 분기 실적, 다음 분기 가이던스 다 안 좋은 것도 문제지만 성장률 자체가
꺾이기 시작한 게 눈에 보인다는 점이 현재 투자자들로서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 곡선에서 이제 성장을 끝내고 성숙기 기업으로 접어들고 있는 단계처럼 보인다는 지점입니다. 다만 애플과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었습니다. 애플에게 서비스 비즈니스가 미래의 핵심 사업이라면 아마존의 미래 핵심 사업은 바로 점유율 1위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겠죠? 근데 이 AWS의 성장성은 괜찮았습니다. 우선 시장 기대치를 능가하는 매출을 기록했고요. 또한 성장률 역시도 전년 대비 거의 40%나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아마존의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물류 부문은 오히려 적자고요. AWS가 거의 모든 영업이익을 다 냈습니다. 한마디로 AWS가 없었으면 아마존은 이번 분기 적자였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AWS가 이렇게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고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향후 아마존의 미래를 지탱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고요. 물류 부분이 어느 정도만 회복을 해주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한다면 비록 매출은 이전보다 조금 줄지 몰라도 수익성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제프 베이조스가 내려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계속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CEO의 영향인지 아니면 정말 앤디 제시가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건지 아직은 판단을 내리기엔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역시 회사에는 CEO의 역할, 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이 이렇게 안 좋고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영향을 시장에 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두 회사 모두 공급망 문제 그리고 인건비나 원가 상승의 문제로 인해 이번 분기에 실적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앞으로 다른 회사에도 다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우려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 이거는 모든 기업에게 다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죠. 그리고 기술주에 국한해서 대장주인 애플과 아마존이 오늘 실제 본장에서도 급락을 한다면 전체 투심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오늘 나스닥은 전반적으로 함께 끌려 내려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도 오늘 뉴스가 있었는데요. 드디어 페이스북이 사명을 변경하고 메타버스 회사로서의 본격적인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어제 있었던 페이스북의 커넥트 기조연설에서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하고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사명은 메타로 바뀌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의 개별적인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페이스북은 12월 1일부터 메타 MVRS라는 티커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FB로 계속 거래가 될 예정이고요. 페이스북은 지금도 메타버스 관련된 수익은 없지만 전체 인력의 5분의 1 정도를 메타버스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5년간 이 인원을 2배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4, 5년 사이에 정말 완벽한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절대 이 메타버스 사업을 그냥 단순한 가상현실, 게임으로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메타버스 자체가 가상사회고 거기서 가상의 소셜 네트워크가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회사로 바뀐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무대를 현실에서 가상세계로 옮기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구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가 페이스북인 거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시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페이스북이 이름은 좀 그렇지만 노비라는 암호화폐 지갑도 개발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팍소스를 거래할 수 있게 할 예정인데요. 다만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DM은 아직 서비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데 결국 팍소스를 쓰건 DM을 쓰건 이렇게 암호화폐도 병행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 현실에서
모두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듯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는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페이스북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드디어 수건이던 광고 이외에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메타버스와 암호화폐를 통합한 가장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야심입니다. 이게 모두 페이스북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어쩌면 애플, 아마존보다도 훨씬 더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정치권에서 이전에 리브라의 출시를 막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의도대로 될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는 파이퍼 샌들러가 $1,300의 최고 목표 주가를 다시 씀으로써 프리마켓에서부터 강세였죠. 그리고 허츠에서의 추가 주문 소식, 그리고 민주당의 클린에너지 법안 발의 예정 등의 소식으로 인해서 역대 최고 종가인 $1,077로 마무리를 했고, 심지어 애프터마켓에서조차 강세였습니다. 특히 애플과 아마존이 어닝 미스를 기록하면서 폭락에 가까운 수준의 하락을 하는 분위기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조금 있죠. 네, 파이퍼 샌들러의 목표 주가 얘기는 어제 영상에서도 전해드렸으니 생략을 하고, 우선 허츠가 얼마 전에 총 10만 대의 모델 3를 주문하고 그중 5만 대를 우버에 임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우선 주문하는 총량이 10만 대가 아니라 20만 대가 될 것이고, 그중 15만 대가 우버에 임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내년까지는 계획대로 10만 대를 공급받고 그중 5만 대를 우버에 임대를 하고요. 그리고 2024년까지 10만 대를 우버에 추가 임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20만 대 주문, 그리고 그중 15만 대가 우버로 가는 거죠.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자사의 렌탈카 서비스용으로도 추가 주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2024년까지 20만 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추가적인 주문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다른 렌탈카 업체나 택시 업체도 테슬라를 대량 주문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만약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테슬라의 물량은 부족한데 여기저기서 대량 주문을 하는, 그러니까 은행이 더 이상 현금을 줄 수 없다고 예상될 때 너도 나도 은행에서 돈을 빼가려고 하다가 결국 은행에 돈이 없을 것을 불안해해서 모두가 은행으로 달려가는 뱅크런과 비슷한, 테슬라는 부족한데 너도 나도 테슬라를 대량 주문하는 테슬라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클린 에너지 법안 발의 예정도 다시 한번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단 전체 규모는 1조 7,500억 달러의 인프라 지원 법안이고요. 그중 클린 에너지를 위한 사업에 5천억 달러 이상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만 테슬라에게는 가장 중요한 전기차 보조금 관련돼서는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 보조금 7,500달러, 거기에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했을 경우 추가적인 500달러,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추가적인 4,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최대 12,500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테슬라는 노동조합 관련된 보조금 4,500달러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총 8,000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보조금이 실행되면은 테슬라에게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노동조합 있는 곳에 비해서 4,500달러의 보조금을 덜 받게 되기는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리듯 테슬라의 진짜 경쟁 상대는 다른 회사의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차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이 8,000불이나 싸진다는 게 핵심이고요. 다른 전기차들이 테슬라보다 조금 더 싸지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있었던 애플과 아마존의 급락이 오늘 본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만약 그로 인해 아무 문제 없는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의 주가가 내려간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매수 찬스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애플과 아마존의 영향으로 오늘 시장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